네, 디지털 업무 전문가 조코디입니다. 디지털 시대, 특히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소유권을 이해를 해야지 정보 유출의 문제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AI 상에서의 소유권에 대해서 한번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디지털 변화 관리를 하고 있는 조코디라고 하고요. 학교나 회사에서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코디네이터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아마존에서 클라우드 사업을 처음 시작을 할 때 단순히 C 드라이브에 있는 것을 아마존의 서버로 옮기는 거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용을 하다 보니 로컬에 사용하는 거랑 클라우드에 사용하는 거는 전혀 다른 그런 특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단순하게 C 드라이브에서 뭐 클라우드 드라이브, G 드라이브 이런 식으로 위치만 변경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이것은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됩니다. 클라우드 콘텐츠, 우리 예를 들어서 구글 드라이브라고 가정을 할 때 구글 드라이브에 내가 파일을 하나 업로드한다는 의미는 첫 번째로 이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장을 한다는 것이죠. 클라우드 스토리지는 전 세계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연결하는 거대한 논리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클라우드에 저장한다고 해서 그게 한국에만 있다는 법은 없고 뭐 일본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프리카에 있을 수도 있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C 드라이브에 저장되는 경로는 뭐 C 드라이브에 무슨 문서에 뭐 ABC 파일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클라우드에 저장되는 콘텐츠는 그렇게 상대적인 주소가 아니고 URL 주소를 갖게 됩니다. 아주 복잡한 URL 주소를 갖고 있죠.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 콘텐츠의 소유자는 한 명입니다. 이 소유자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소유자라는 것보다는 소유 계정이라고 의미를 이해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 회사 문서가 있을 때 소유 계정이 하나라는 것은 어 프로젝트 문서가 있을 때 누군가 소유를 하고 나머지는 권한, 조회 권한, 수정 권한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프로젝트 문서야 그렇다고 해서 우리 팀원 전체가 소유권을 갖는 건 아닌 거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유자가 한 명이기 때문에 프로젝트에 관련된 다른 사람들은 수정 권한, 조회 권한, 댓글 권한 이런 권한으로 공유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크롬 브라우저가 있으면은 모든 문서를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롬 브라우저 우리 디바이스 스마트폰에도 있고 노트북에도 있는 그 크롬 브라우저만 있으면은 문서를 조회할 수 있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클라우드 콘텐츠다. 클라우드 콘텐츠는 소유권 말고도 실행 권한이라는 것이 있죠. 요즘에 여러분들 스마트폰 사용하시다 보면은 앱에 권한을 주라고 많이 나옵니다. 계속 확인도 하고요. 쓸데없는 앱은 삭제하라고 그렇게 나오는데 그 앱을 실행하는 것도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클라우드 아이디라고 하는 클라우드 계정입니다. 그리고 아마존이나 아니면 구글 클라우드 같은 데에서 여러분이 뭐 앱 엔진이나 이런 것을 사용을 하실 때에도 그것을 실행하는 주체는 클라우드 아이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까 소유랑 이렇게 실행할 수 있는 두 가지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AI 시대에서 소유권이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뭐 LLM 뭐 이런 거 아니면 SLLM 이런 거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고요. 자, 뭐 랭체인 프레임워크에서 얘기하는 저 중간에 벡터 DB, 벡터 스토어라고 하는 부분이 소유권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 그 내부 문서를 가지고 벡터로 만들어서
학습을 해서 조회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쪽을 통해서 거대 LLM 쪽에 질의를 하게 되는 형태인데, 저 중간에 벡터 스토어 부분이 어 그런 AI 시대의 소유권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구글에서는 이제 뭐 잼스라는 것도 있고, 뭐 챗GPT에서는 GPTS라고 하는 이런 서비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AI 시대에서 개인 계정과 회사 계정, 뭐 대부분이 아마 회사에서 개인 계정, 즉 gmail.com 이라는 계정으로 챗GPT나 제미니에 가입을 해서 사용을 하실 텐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사용을 하시다가 퇴사를 하게 되면은 그렇게 사용했던 계정을 회사에 놓고 오는 게 아니고 그냥 개인이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 계정에는 사실 이런 문서 유출의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안도 외부 환경 보안이기 때문에 내부의 문서를 업로드해서 사용하고 이런 거는 제약이 많이 있겠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뭐 잼스나 아니면 GPTS를 만들어 놓더라도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기 위해서는 뭐 링크를 공유를 하고 뭐 이런 형태로 가야 될 것입니다. 반면에 회사 계정에서는 회사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퇴사를 하게 되면 그 계정, 보통은 뭐 그 계정을 그대로 사용하지는 않겠지만은 회사에 계정을 두고 나와야 되는 입장이라서 그 사람이 사용했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회사가 다시 재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제 보안 측면에서도 내부 도메인 환경이기 때문에 구글에서도 구글 워크스페이스, 제미니 같은 경우에 거기 안에 드라이브나 회사 관련 문서는 절대로 "생성형 AI 학습에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철저한 보안을 따르고 있고요. 요런 거는 인제 잼스라고 하는 그런 제미니의 내부 학습된 그런 어 형태를 이용해서 내부에서 공유를 해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인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개인 계정하고 회사 계정, 왜 우리가 회사 계정에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만들고 거기에서 제미니를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점점 이런 지식들,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들이 점점 발전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